가능해서지.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점수 산정은 일단은 7명만 좀 들어가 볼게요. 7명만. 맨 처음에 제한 시간 내에 다 풀어서 맞은 친구가 1명이었고요. 시간에 푼 친구는 더 있기는 했는데, 일단 하나를 먼저 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쳐서 좀 맞았습니다. 5개 맞은 친구가 총 몇 명이냐면, 맨 처음에 5개 맞은 친구가 2명. 그래서 1명은 3번, 그리고 또 1명은 4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4개 맞은 친구가 2명. 그래서 1명은 이제 2번, 4번, 둘 다 2번, 4번이네요. 둘 다 2번, 4번.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2명. 그래서 이렇게 7명이 됐어요. 1명은 4, 5, 6번이고 1명은 1, 3, 4번. 이렇게 됐습니다.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6개를 다 맞은 친구가 2명. 그래서 5개였던 친구 중에 1명이 빨리 그냥 고쳐서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하나, 둘, 3명. 그래서 아쉽게 맨 처음에 4번 하나 틀렸던 친구가 그대로 4번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2번, 4번이었던 친구 중에 1명이 2번을 고치면서 4번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4, 5, 6번 틀렸던 친구 중에서 5번, 6번을 풀어서 4번 남았어요. 이 4번이 문제인가 본데? 그렇죠? 4번이. 자, 그리고 4개 맞은 친구가 남은 친구들 이제 전원이 다 4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 3, 4번 틀렸던 중에서 1번 고쳐서 3번, 4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1명이 2번, 4번 아쉽게도 좀 그대로 남았습니다. 뭐 1번은 그냥 미분해도 되고요. 이거 로그 씌워서 미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로그 미분법에 관련된 거고, 2번은 무조건 로그 씌워야 됩니다.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 예고했었던 문제죠. 좀 어려워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만 했고 오늘 테스트에다 집어넣는다고 했던 그 문제입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은 의외의 복병이네요. 사실 4번은 매개변수함수 미분법이 보통은 잘 안 틀려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좀 어려운 걸 집어넣자 해서 넣었는데 너무 어려워졌나봐. 그래서 좀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음함수 미분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쉬운 걸로 좀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지금 전원이 다 맞은 상태입니다. 5번은.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법 6번도 다행히 일단은 풀었던 친구 중에서는 다 맞은 상태예요. 다 맞은 상태. 그래서 2, 3, 1번 빼고 2, 3, 4를 보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어차피 뒤에서도 쓰니까 간단하게만 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y는 x, x제곱. 그쵸? 자기는 동함수 구하라고 한다면 이런 미분법은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 ln x. 자, 그리고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y분의 y 프라임. 그러면은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래서 ln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y 프라임이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이제 dx분의 dy가 되니까 ln x 플러스 1에다가 y 한 번 더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x제곱이 되겠네요. 자, 근데 그러면 도대체 절대값은 뭐냐? 미안, 원래 절대값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원래. 왜? 지금 이 상태에서는 x가 음수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음수면 좀 문제가 되잖아. 음수면 문제가 되잖아.
x가 실수범위라면은 지수가 실수니까 밑이 양수밖에 안 되는데? 좀 애매하네요. 좀 애매하네요. 절대값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거 양수밖에 안 돼요. x가 실수 전범위라고 한다면 밑은 양수로 제한 해석되죠. 그렇게 정의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어차피 양수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원칙상 우리가 양변에다가 ln을 씌운다고 한다면 보통 절대값을 씌워서 들어갑니다. 왜? 왜냐면 절대값 ln을 미분해도 얘는 어차피 x분의 1로 나와요. 그렇죠? 지금 이쪽에서는 x가 양수음수가 다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절대값을 안 씌운다고 친다면 이러면 x가 양수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ln을 씌울 때는 절대값을 씌우고 ln을 같이 씌워줘요. 오케이. 자, 이거는 어차피 미분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고요. 나중에 적분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결국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전체적으로 많이 맞았으니까 이건 좀 빨리 갈게요. 자, fx는 x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제곱에 10제곱.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면, 그렇죠. 일단은 10제곱 미분이 먼저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겉함수 10제곱 미분 들어가지고, 그렇죠. 9제곱 나와주고 그 다음에 속미분을 들어가야 되죠. 그럼 속미분을 들어간다면 일단 두 개의 항미분이니까 x 미분한 건 1이 x 미분한 거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 미분이 또 들어가죠. 1 플러스. 자, 근데 여기 만약에 무리함수가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1 플러스 x제곱의 2분의 1 제곱으로 바꿔놓고 미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해놓고 그래놓고 속함수 또 1 플러스 x제곱에 대한 미분 2x가 한 번 더 들어가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게 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값에다가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1 집어넣으면은 얼마죠? 10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의 그렇죠? 루트 2의 9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뭐야? 2루트 2분의 1네? 그쵸? 2루트 2분의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요. 그쵸? 이거 왜 9제곱이 왜 들어갔냐? 이거 9제곱이 왜 들어갔냐? 미안해. 9제곱이 들어가면 안 되지. 미안.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또 10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1 그래서 루트 2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 안에서도 1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2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1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각각 a, b예요. 그래서 이 둘을 통째로 곱해준다면은 얘는 10 곱하기 10, 100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둘 곱해주면은 어차피 9제곱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루트 2제곱에서 1제곱 뺀 걸로 볼 수 있으니까 2 빼기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얘도 똑같죠. 어차피 켤레죠.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1 빼기 루트 2분의 1. 그래서 1 빼기 2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1이니까 냅두고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50이 됩니다. 그래서 AB의 곱은 50. 이렇게. 자, 그리고 4번 좀 가볼게요. 4번.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안해. 왜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틀릴 만한 구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y는 t2의 t제곱 플러스 ln t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 같은 경우에는 그쵸, 우리가 얘를 미분한다면 얘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dt분의 dx가 되겠고 이거 미분해주면은 2의 t제곱. 어차피 마이너스 1은 날아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 미분해준다면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ln t 플러스 1 미분하면은 t 플러스 1분의 속미분 어차피 1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한 f 프라임 x. 자, 요 식을 y는 fx라고 잡는다면, 그죠? 양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리미트 x가 아니야. h가 방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결론은 얘는 지금 f 프라임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f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dx분의 dy가 f 프라임 x라서 얘가 얘기하는 게 x의 미소 변화량분의 y의 미소 변화량 언제 x가 1일 때요. 그렇죠. x가 1일 때. 자, 여기서 얘를 dx분의 dy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들어가죠? 그렇죠. 원래는 분수꼴이 아니라서 뭐 약분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분수처럼 일단 풀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dt분의 dx, dt분의 dy.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시켜주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t분의 dx가 2의 t제곱. 다시 한번 dt분의 dx 아니고 dx dt예요. 읽을 때. 그죠? dx dt. 왜냐면 분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자, 얘는 2의 t제곱 플러스 t2의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1. 자, 근데 문제는 이게 x가 1일 때 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x가 1일 때. 언제 x가 1일 때? 언제 x가 1일 때? 그쵸?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안 돼요. 1 집어넣어서 틀렸나 혹시? 그쵸? 자, x가 1 나오려면 t는 0이어야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t에다가 0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의 0제곱이니까 그냥 2로 남고요. 분자도 1 더하기 0 곱하기 1이니까 0 나오고 얘는 0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1이죠. 그래서 답이 1로 나오네요. 그쵸? 1 집어넣으면 왜 답이 없지?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랬구나. 저건 충분히 낚일만 해요. 낚일만 해.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좀 볼게요. 음함수 미분법. 아이고야. 자, 음함수 미분법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음함수는 양함수랑은 좀 달라요. 그죠? 양함수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 집어넣어서 하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위의 점 1,1에서의 dx분의 dy를 구해달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네. 순간 변화율. 언제? 1,1에서의 순간 변화율. 지금 이거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요. 이거 x로 미분해도 되고요. y로 미분해도 되고요. t로 미분해도 됩니다. 만약에 t에 관한 함수라고 친다면 생뚱맞은 함수로 미분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얘네가 변화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x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 그럼 t로 미분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t가 변할 때 x의 변화, y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같은 얘기예요. 괜찮죠? t가 변하는 기준을 봤을 때 t가 1 변할 때 y가 얼마 변하냐, t가 1 변할 때 x가 얼마 변하냐. 그러니까 t가 1 변할 때 x가 변화야 되는 양, t가 1 변할 때 y가 변화되는 양. 그러니까 얘는 t가 1로 변할 때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의미예요. 그냥 미분한다라는 거는 비율 본다라는 거예요. 비율 본다라는 거. 순간 비율. 자, 그래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x제곱은 2x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2y인데 문제는 y라는 게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랬죠. 뭐 fx 같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속미분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고, ax, y는 a는 어차피 상수니까 상관없어요. x, y의 미분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둘이 곱의 미분. 앞에 거 x 미분하면 y 그대로, 뒤에 거 y 미분하면은 x 그대로. 다만 y는 프라임이 붙어야 되고요. 상수는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dx분의 dy가 사실 y 프라임이니까 여기다가 1,1 대입하면 2 빼기 2y 프라임 플러스 a 플러스 ay 프라임이 빵으로 나오겠고,
자, 그럼 얘는 a-2 y 프라임은 a 플러스 1 옮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y 프라임 1,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a-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식 하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뭘 써야 되지? 여기 지금 3으로 나와 있구나. 그죠? 여기 지금 3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3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얘는 3a-6. 자, 5변 넘기면 4a는 4니까 a 값이 1인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냐? 1,1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냥 요 자체에다가 1,1을 집어넣어도 될 거야. a 플러스 b가 빵이네. 근데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이 제곱합하면 그냥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자, fx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가 2보다 큰 상태, x가 2보다 큰 상태.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6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역함수를 구하려고 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대칭축 1인데 이것만 존재합니다. 오른쪽만. 그래서 얘는 역함수 구한다. 그러면은 x랑 y만 뒤바꿔 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거 그냥 기울기 구해주면 되죠. 음함수 미분으로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뭐 y는으로 정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도 되는데 나는 y로 미분해 볼게요. 자, 그럼 dy분의 dx는 2y 빼기 2가 될 거니까 기울기는 2y 마이너스 2분의 1로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때 뭘 구하는 거지? g'6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요 상태에서 6 구해주면 돼요. 이게 지금 g'x라서. 자, 그럼 문제는 얘는 6을 집어넣는다 라고 한다면 x가 6인 거죠. 또 y가 6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죠? 여기 x에다가 6 집어넣은 상태에서 y 값을 구해내야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y제곱 마이너스 2y 빼기 3은 0이니까 얘는 y 마이너스 3 y 플러스 1. 따라서 y 값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뭐지? 이건 그래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요 이차함수 그래프의 역함수잖아요. 지금 얘는 2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2,443 3 되네요. y가 3부터 들어가요. 그렇죠? y가 3부터. 이거는 만약에 뒤집어 놓는다고 친다면 어때요? y는 x에 대칭되는 그래프라고 미안해, 너무 작게 그렸지? y는 x에 대칭되는 그래프로 놓고 본다면 역함수는 이렇게 나오는 것밖에 안 생깁니다. 3,2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y값은 2보다 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만 되네요. 그래서 이것만, 얘는 지금 불가능해요. 괜찮을까? 다시. 자, fx가 이 그래프를 좀 확실하게 그려서 보여줄게요. f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얘는 그래프를 1,2가 꼭지점인 상태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x가 2보다 큰 것만 존재한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1,2가 아니고 2,3보다 큰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때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되는 함수라서 얘는 요런 역함수 중에 3,2보다 큰 것밖에 없어요. 이거 대응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요 함수가 y는 fx라면은 얘는 y는 f 인버스 x. 그죠? 요게 지금 gx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y값이 2보다 큰 것밖에 안 나와요. 2보다 큰 것밖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역함수잖아요. 이 식이 결국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요게 y는으로 정리하면 이게 그냥 gx죠.
그렇죠? 이거 y눈으로 정리해주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y값은 실제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밖에 나올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 그래서 x가 6이면 y가 3인 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y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6 빼기 2니까 4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답 2번. 괜찮을까? 그죠? 오케이. 이 그래프로 봐도 돼요. 아니, 어차피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랑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역수밖에 안 되잖아요. 우와! 엥? 저 x가 6이구나. 그렇죠. 6일 때 기울기. 그럼 여기서 y가 6일 때 기울기. 그래서 역수로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게 6 나오려면 얘가 2 나오면 되겠죠? x가 3이면 돼요. 3,6이죠? 그럼 3,6에서의 기울기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f'x는 2x-2 f'3은 6 빼기 2, 4. 요게 지금 기울기가 4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기울기가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답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식이 나와 있으면은 그냥 함수식으로 들어가는 게 더 편하기도 해요. 근데 함수식이 안 나와 있으면 그래프로 가야 됩니다. 그래프로. 그 그래프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게 요런 함수식. 자, 만약에 역함수 g가 있다고 친다면 얘의 미분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역함수는 합성함수로 생각해요. 역함수는 합성함수. 그래서 치환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무조건 끝까지 그래요. 자, 그럼 얘는 합성하면 x로 나오죠? 그래 놓고 이제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f'gx 곱하기 g'x는 당연히 그냥 1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역함수의 미분법은 f'gx분의 1로 나오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g'6이라고 한다면 f'g6분의 1이 되는데 어차피 g6이 지금 3이잖아요. 그래서 f'3분의 1이랑 똑같은 거고요. 괜찮죠?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대칭성 이용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해. 좀 후다다닥 설명했어. 괜찮아. 오케이. 자, 다 맞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야 드디어 더함수 활용을 갑니다. 프린트 있지? 오케이. 자, 접선의 방정식을 들어갑니다. 접선의 방정식. 근데 접선의 방정식은 수투에서 참 많이 했죠? 기본적인 개념은 참 많이 했습니다. 똑같아요. 함수만 초월함수 나오는 것 뿐입니다. 결론은 미안해, 좀 빨리 나갈 거란 얘기예요. 결론은 계산만 되면은 논리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 문제 정도 먼저 한번 요것만 얘기할게요. 접선의 방정식. 이 단원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은 접점이요.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만 알면 그냥 다 끝납니다. 왜? 접선도 직선의 일종이죠. 그러면 직선은 당연히 기울기식을 가장 많이 쓰겠고, 이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은 기울기,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y는 mx 플러스 4 플러스 m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럼 미지수가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울기를 모르죠. 1차항의 계수가 곧 기울기니까. 그럼 당연히 뭘 안다는 거예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지나가는 점은 안다라는 거예요. m과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걔는 어떻게 뽑아요? m이 뭐가 나오더라도 없어지게끔 m의 개수가 빡 나오면 돼요. 그쵸? m의 개수가.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m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4를 항상 지나간다. 그쵸?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 기울기와 y절편 아니에요.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입니다. 괜찮죠? 그 지나가는 점이 어디 있는지를 미지수 하나밖에 없으면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게 뭐예요? 접점이죠? 그렇죠. 둘 다 주는 거예요. 접점을 줬다라는 거는 두 개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끝나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 식과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위에서 어떤 a, fa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럼 당연히 지나가는 점이 이미 줬죠. x좌표 준 순간 이미 y좌표도 준 거고 기울기가 어차피 f'a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은 f'a 곱하기 a, fa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다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접점을 안 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접점을 안 줬으면은 접점을 구할 근거라도 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기울기를 주거나 지나가는 점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점을 일일이 뽑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럼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라도 들어가야 돼요. 접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때의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기울기 만약에 m이라고 친다. 이게 m 나오게 하는 t 근들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 근이 곧 접점의 x좌표들이죠. 그래서 저 x의 개수만큼 접선의 방정식이 존재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x좌표들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다 일일이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지나가는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만약에 요 점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이거는 어수투에서 했었던 거니까 똑같죠?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지나가는 점이 무슨 알파, 베타라고 줬다. 그러면은 얘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고 x-t 플러스 ft 해놓고 알파, 베타를 지나간다 라고 해주면 얘는 t에 대한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t에 대한 방정식. 이 t에 대한 근들이 접점의 개수. 그 접점의 개수가 일반적으로는 접선의 개수랑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되고 이건 수투에서 다 한 거라서 하나도 안 쓸 거예요. 그냥 요것만 쓰고 넘어갈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문제 풀면서 하나씩 다시 얘기할게요. 문제 풀면서. 자, 핵심은 뭐라고요? 접점이요. 접점.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fx와 gx가 접할 때. 그렇죠. 요거는 이제 두 함수가 접하는 거에 대한 되게 중요한 관계를 나타내죠. 예를 들면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g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칠게요. 똑같아요.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접점이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접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접점이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로라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계식은 총 몇 개 나와요? 1번. 일단 만나겠죠? 둘이 함수값이 똑같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마저도 똑같을 거니까 두 번째 식은 요거.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fx와 gx에 관련돼서는 미지수 두 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관계식을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접점만 알면 끝나. 이것도 솔직히 접점만 알면 끝나죠? 그래서 관계식이 있는 것 뿐인 거지. 이게 다예요. 진짜로. 뭐가 없어요. 수투면 몰라. 여기 지금 y는 fx고 여기에 대칭점 무슨 1,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무슨 x인 지점 몰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인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뭐 이런 거 구한다 그러면은 x좌표 오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3차 함수의 어떤 특별한 어떤 비율적인 관계 가지고 뽑아낼 수 있지만 뭐 수투에서나 쓰지 미적분에서는 초월함수인데 이런 거 없어요. 괜찮네. 저 근데 이거 좀 어색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미적분이라서 미안해.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 없고. 3차 함수는 대칭점, 극소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 극대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을 놓고 본다면 얘네가 1대1, 대1, 대1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수식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넘어갔을까? 알았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얘도 지금 1대2인 거예요. 그래서 2 차이 나니까 이게 4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나중에 수트 때 다시 설명할게요. 필요할 때. 자, 어쨌거나 이런 거는 좀 써볼 만하고 그 외에는 나머지 아예 쓸 게 없습니다. 어떻게? 다 일일이 구하는 거예요. 다 일일이. 자, 그래서 한 문제만 직접 풀어볼게요. 자, 743번. 자, 이 한 문제만 직접 풀고 넘어갑시다. 그죠? 접점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 다 준 거죠, 그냥.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어렵지는 않아서 접점을 이미 다 준 상태다 보니까. 자, 푼 친구들은 다 맞았습니다. 지금 한 절반 중 오케이 다 맞았어요. 자, 일단은 얘 미분해 보면 y 프라임이 2x 세제곱에다가 3x 제곱 곱한 거죠. 괜찮을까? 3x 제곱이 들어갈 때 미분하면 자기 자신에다가 곱하기 3x 제곱. 왜냐면 속미분. 오케이. 자, 식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이게 y는 2의 x세제곱 그래프는 뭐 지금 우리는 이거 못 그려도 됩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이제 미분해 보면은 이거 fx라고 쳤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기울기가 f'1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1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니까. 지나가는 점은 1,f1이에요. 근데 이게 어차피 2니까. 그쵸? 그냥 요거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x절편, y절편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f'x는 이거 미분했으니까 일단 지수함수는 자기 자신 그대로. 그 다음에 x세제곱 한번 미분한 게 곱해줘야 되니까 얘는 3x제곱 곱하기 2의 x세제곱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3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됩니다. 3이 그 다음에 x-1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3, 2가 기울기고요. 마이너스 3이 하니까 마이너스 2이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절편이
y절편 0, 마이너스 2,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은 얼마지? 3분의 2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여기가 지금 3분의 2, 0이구나. 그래서 삼각형 넓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2 나누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만약에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굳이 구한다고 친다면은 그러면 얘는 기울기 어때요? 지나간 점은 다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직각이라서 직각이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냥 F'1에서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역수만 씌워주면 되죠? 그럼 둘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1 플러스 F 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돼 주는 게 접선의 수직인 접선의 방정식. 자, 그래서 이것도 미안해. 일단은 무난한 문제만 746으로 갈게요. 746. 잘했어. 너무 크게 나온 거. A는 맞았는데 B가 너무 크다. 아닌가? 잠깐만. 답이 13하고 53하고 나눠지네요. 근데 13이 좀 더 많고, 자, 무슨 실수가 있는지 대충 좀 보이네요.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뭐 그래프는 이거 분수함수 그래프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그려본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2, A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자, 일단 2, A는 당연히 지나가야 되겠죠? 그럼 A는 2 빼기 1분의 2니까 그냥 2가 되겠고요. 이제 B만 좀 구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자, f'x는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래서 x-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로 그냥 나오고 말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2를 집어넣은 지점이 이 지점의 기울기니까 얘 F'2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요 초록색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가 그냥 플러스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니까 뭐야 그냥 X?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맞잖아! 엥? 엥?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Y는 1이 정근선이구나. 미안해, 그림 잘못 그렸어. 그럼 Y는 X가 맞네요. Y는 X가 맞아서 요게 지금 B, 마이너스 3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냥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4 더하기 9 해서 13으로 나오네요. 13. 접선에다가 마이너스 3인 거로 하면은 좀 문제가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요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 나오려면은 b가 7로 나오네요. 그래서 49 더하기 4 나와서 53이 나온 거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b, 마이너스 3 하면 안 되고요. 접선의 수직인 선에 b, 마이너스 3.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3번으로 가볼게요.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자, 일단은 대표 문제가 제일 깔끔하네요. 749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x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x는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가 되겠죠. 아니 이거는 x좌표고 접점의 x좌표. 그걸로. 맞네. 오케이. 같다. 자, 그래서 얘는 이거의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인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을 곱해야지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래서 대략 이게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긴 느낌이 나서 기울기가 2분의 1에 되게 하는 그 접선의 y절편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저 여기가 기울기가 2분의 1.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그래서 ln x.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래서 x 곱하기 x분의 1 빼기 1.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그냥 ln x로 나오게 됩니다. 기울기 자체가. 자, 그럼 얘가 2분의 1 나오게 하려면 x좌표는 그냥 루트 2죠.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 접점의 x좌표가 루트 2 콤마. 그럼 루트 2 집어넣으면은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2분의 루트 2네요. 그럼 다 나왔네. 그쵸? 왜냐면 기울기는 2분의 1이고 지나가는 점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2분의 루트 2라서 그쵸? 왜냐면 루트 2 집어넣었을 때 y값이 2분의 루트 2 나와야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요 값에다가 y절편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y절편은 x에다가 그냥 빵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러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틀렸어? 루트 2 2분의 빼기 루트 2네. 미안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네. 그림을 잘못 그렸네. 미안. 그림을 잘못 그렸네. 자, 그래서 x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로 그냥 나오고 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2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754번. 그래서 754번은 요거 힌트 하나만 좀 갈게요. 힌트 하나만. 요거는 그냥 풀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되면은 그냥 풀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선이 있다고 칠게요. 그때 A점과 B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곡선 위에 아무데나 좀 P점이 있는데 이때 얘는 좀 이따 갑시다. 보고 가고 직선으로 할게요.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아무데나 한 점을 잡는데 이때 PQ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걸 찾아달라 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Q도 아무데나 존재할 수 있고 P도 아무데나 존재할 수 있으면 P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직선까지 가장 짧은 거 수선의 발까지 거리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럼 P가 움직일 때마다 수선의 발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장 최소가 될 수 있는 거리는 대충 한 이쯤 어딘가에서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 점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이 점의 특징이. 그쵸? 이 지점은 이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상태여야지만 돼요. 왜? 수직거리가 평행한 선끼리는 거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점점 평행하게 선을 연결시켜 보다 보면은 최초로 만나는 지점이 접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가 제일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점은 2개 나오죠. 그렇죠? 이 접점일 때가 거리가 최소로 나오는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2개 A점, B점 잡고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P까지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은 P도 똑같이 내려서 이 점으로 와야지만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될 거예요. 그쵸? 왜냐면 밑변 길이는 일정하니까 높이만 최소면 되는 거라서. 그게 754번의 핵심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문제 중에서 754번보다 중요한 거는 없어요. 이거는 수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수투 미적분 다.
그죠? PQ를 밑변이라고 놓고 본다면 어우, 야, 잘했습니다. 오케이. 되게 쉽게 풀었네. 자, PQ 길이를 밑변이라고 한다면 R점에서부터 PQ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크면 클수록 넓이가 최대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당연히 R점은 어느 점인 상태? 기울기가 PQ 직선하고 똑같을 때예요. 기울기가. 근데 PQ 직선은 기울기가 2-1분의 2가 됩니다. 오케이. 정과직선 사이 거리는 안 써도 돼. 왜냐면 기울기가 2-1분의 2가 되는 경우에만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답이라서 넓이 구하는 게 아니고 x좌표만 구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끝났어요. 이게 답이야. 그죠? 어차피 접점의 x좌표만 그 기울기가 그 점 나오는 x좌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상한데? 얘는 넓이까지 가진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직선의 기울기는 2-1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본다면 요 기울기는 F'T네요. 그쵸? 자, 그럼 얘 미분해주면 되는데 요런 거 그냥 X제곱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y'은 x분의 2가 되니까 얘는 그냥 t분의 2죠. 이게 2-1분의 2가 돼주면 되는 거라서 그냥 접점의 x좌표는 2-1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넓이 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의 접점의 좌표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근데 나는 이걸 곡선밖에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라고 쓰는 거가 나는 좀 안 맞는다고 좀 봅니다. 이게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왜냐면은 문제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 얘도 나오지만 얘도 나와요. 그렇죠? 이건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아니고 곡선 상에 있는 점이기는 한데 얘가 접점이 아니고 단순히 지나가는 점일 뿐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오해만 안 한다면 뭘로 읽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오해만 안 한다면은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755번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냥 풀고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한번 좀 볼게요. 왜냐면 앞에 접점이 주어진 거, 기울기가 주어진 거, 이건 솔직히 말하면은 수초에서도 정말 기본형에 속하는 거라서 얘는 그냥 빨리 간 거고 755번은 이런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에 관련된 거는 수초에서도 식이 일단 좀 길어요. 자, 그러면 y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럼 얘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뭐 그래프가 필요하진 않지만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거 원점에서 여기에 근 접선이 1,A를 지나간대요. 자, 그때 A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원점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니까 접점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미지수로 잡고 가야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 그래놓고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놓고 0,0 대입해주면 그때 t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다시 한번 이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그쵸? 이렇게 나가죠? 어차피 지수함수 미분하면 그대로고 속미분만 하면 되죠? 속미분만. 그럼 속미분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이 접점의 기울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좌표는 t, 2의 마이너스 t제곱, 2의 t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현재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게 어딜 지나간다? 0, 0 지나간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0, 0 집어넣어주면 이제 얘는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뀌니까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면은 t값,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0은 마이너스 t만 곱해주면 되니까 t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 뭐야? 이거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을 끄면은 t 플러스 1이네요. 지수함수는 절대 0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0 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얘밖에 없네요. 결론은 접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뭐야? 1이네요. 그쵸? 왜냐면 이게 0제곱이 돼버리기 때문에 접점 좌표가 마이너스 1, 1. 어이? 근데 원점 지나간다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점 지나가니까 아이고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네요. 그쵸? 뭐 그냥 이의식에서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자, 그래서 얘는 1, a 지나가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푸는 거는 약간 좀 초심자들이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뭐 그렇다고 뭔가 고급스러운 방법이 있다라는 건 아닌데,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건 아닌데 별 차이가 없지만 시간 좀 줄어요. 이 기울기가 순간면허가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ft잖아요. 그래서 t 빼기 0분의 ft 빼기 0이 f't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0, 0 집어넣는 거랑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직관력이 이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아주 미세하게 직관력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직관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내 머리가 정지돼 있어도 푸는데 지장 없게끔 만드는 좋은 방식이지만 복잡한 계산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직관력이 확실히 좀 좋습니다. 풀이는 어차피 똑같아요. 늘 똑같은 거. 자, 그래서 뭘 쓴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750 미안, 759번으로 갈게요. 759번. (0,-1인) 점에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어디?
B 접점 좌표입니다. 그래서 되게 빠른데? 그래서 B라는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구해내야 돼요. 그죠? 접점이 없으면 접점을 구해내는 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맞았어. 오늘 좀 진도가 빠르지. 오케이. L은 T 플러스 1로 잡는 게 좋아요. 접점을 A로 잡았구나. 그러면 L은 A 플러스 1. 기울기니까. 그리고 순간 변화율로?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똑같이 곱해가지고 양변에 지워서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너무 잘 그러네. 콤마 T를 이거 잘못 썼다. T분의 분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플러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대충 지금 뭐 거의 다 풀었고, 풀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계산만 내려가면 끝날 것 같아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당연히 B점 좌표만 알면 끝나요. 이것만 알면 진짜 완전히 끝나죠? 그러면 접점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미지수를 잡지 않으면 좀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T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놓고 거기다 0,-1을 집어넣어서 T에 대한 근들을 구해주면 되는데 아까 오른쪽에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0,-1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둘에 대한 평균 변화율과 B 지점의 순간 변화율이 똑같다라는 걸로 들어가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T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래서 여기다가 T 집어넣은 거니까 Ln T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 방정식의 근이 접선에다가 0,-1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근이 접점의 X좌표가 되고요. 이때 T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같지는 않아요.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접점 개수가 되고요. 얘는 접선의 개수와
한없이 유사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평가원도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고요. 교육청도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둘이 다른 경우가. 그럼 뭐야?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야? 있어요. 예를 들면은 4차 함수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는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나오는데 접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옵니다. 괜찮죠? 접점이 공통 접선을 이루게 만드는 경우에는 접점 개수보다 접선 개수가 적어요. 와, 그러면 이런 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문제야? 실력 정석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실력 정석에. 그래서 이제 정석 좋아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대신에 어거지로 집어넣기도 하는데 강남 쪽에는 사실 본 적이 없고요. 그 강북 지역에서는 아예 안 나옵니다. 왜? 식이 엄청 길고 복잡해요. 진짜로. 수능에서 안 내는 이유가 있겠죠? 지저분해요. 진짜로 지저분해요. 그래서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수능은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기똥찬 방법으로 다른데 깔끔하게 만들지 모르죠. 뭐 교수님들 뭐 실력은 뭐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 게 튀어나오면은 만약에 둘이 무조건 같다라고 한다면 거의 100% 틀려요. 이거 함정으로 만드는 문제라서.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진짜 천재지변급인데 딱 여기까지만 알자라는 거예요. 얘네가 한없이 같아.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보통은 접점 개수로 접선 개수 문제 풀어도 되지만 혹시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같다. 이거 확신만 아니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곱해보면은 TLN T 플러스 1은 TLN T 플러스 T가 되니까 어차피 얘네들이 지어놓고 나면은 T가 될 수 있는 게 1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는 접점 좌표가 유일하게 1, 빵 요거밖에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직선이 어때요? 기울기 1 증가할 때 1 증가하니까 y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으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y절편이 1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가 0,1이겠구나.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그냥 넓이는 1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 5번이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접선 개수. 그죠? 곡선 밖의 점에서 근 접선의 개수. 그래서 우리는 접점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실근의 개수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요거 실근 개수가 곧 접선 개수라고 봐도 99.99999% 맞다라는 거예요. 100%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761번. 요거 하나만 좀 직접 풀어볼게요. 요거 하나만. 문제는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풀이하는 것과.
그거는 기본이 아니잖아.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늘 얘기하잖아.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기본이 완벽하면 빠른 방법을 고민해보고. 아, 그런가? 다시 해볼게. 지금 어차피 저렇게 쓰는 거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접점 잡고 접선의 방정식 넣고 A, 0 집어넣은 다음에 실근의 개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식을 조금만 가볼게요. 되는 친구들. 오케이. 그죠? 지금 아직 답 나온 친구가 그죠?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야, 나오긴 했네.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이야, 여기도 뭐가 나왔는데. 잠깐만. 자, 아직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거. 자, 대략 그래프가 x2, x-1제곱은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이거는 지금 굳이 그려놓는 이유가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그래프예요. 진짜로. 엄청 많이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극대극소 안 찍고 보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진짜로.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일단 눈도장 찍을 건 그냥 보면 됩니다. 얘도 꽤 많이 나와요. 얘도. 요것도 꽤 나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A,0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점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얘는 접점은 아니에요. 접점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차피 아무데나 좀 T 잡아놓고 들어가도 어차피 성립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그 자체로 접점이 된다면. 자, 어쨌거나 얘는 T, 이거 지금 fx라고 잡으면은 ft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고 a, 0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걸로 가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 평균 변화율이 t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직관력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럼 0 빼기 ft니까 마이너스 ft죠. 그렇죠. 요게 지금 f't. 그렇죠. 어차피 정리하려면 얘 넘겨야 돼요. 는 t-a 곱하기 f't. 이거 진짜로 이거 그 t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하고 a, 0 집으면 얘랑 똑같이 나와요. 진짜로. 자, 결론은 뭐예요?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 나오게 하는 A범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접선 개수가 2개라는 말 자체가.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한없이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ft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t2의 t-1제곱. 얘는 t-a 곱하기 f't니까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럼 뭐 2의 x-1제곱 그러면 x 플러스 1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f't니까 2의 t-1제곱 곱하기 t 플러스 1이 돼요. 괜찮죠? 자, 근데 어차피 얘랑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요. 약분해도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똑같다고 무조건 약분하면 안 됩니다. 왜죠? 똑같다고 해서 그냥 약분하면은 실수 나오죠? x제곱이 5x인 근을 구해야 돼? 그러면 뭐 x 똑같잖아. 약분하지 뭐. 그럼 x는 5.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x는 0도 되고 5도 됩니다. 원래 인수분해로 들어가야 돼요. 얘도 원래 넘겨서 인수분해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약분하죠? 얘는 절대로 0이 안 나오니까. 괜찮죠? 지수함수기 때문에 절대로 0이 안 나와요. 절대로 0이 아니면 약분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신 없다 그러면은 넘겨서 인수분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t는 t-a 곱하기 t 플러스 1.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조건. t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쓸 게 뭐밖에 없어요?
판별식밖에 없습니다. 판별식.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저기가 마이너스 t분의 플러스 t 아니에요? 플러스 t는? t 마이너스 2분의 f t 아니에요? 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t요. 왜냐면은 그러네. 야, 이거 잘못 썼다. 미안해. 잘못 썼다. 얘 잘못 썼다. 미안해. 왜냐면 여기서 이걸 뺐는데 y좌표 여기서 이걸 빼야 되지. 반대로 뺐어. x좌표는 여기서 이걸 빼고 y좌표는 여기서 이걸 뺐어. 미안. 반대로 썼어. 이게 마이너스 날리고 마이너스 날리고 마이너스 날리고. 오케이. 미안. 이게 맞아요? 낚을 뻔했어. 이거 그래프 이걸 오케이. 이거를 제가 원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못 그려서 좀 살짝 돈을 쉽게 생각하면은 x가 양수면은 이게 다 양수니까 전체 양수죠. x도 증가함수, 2x도 증가함수.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예요. 0,0 지나가면서 증가함수. 이렇게 했어요. 그치?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x 음수죠. 얘가 0으로 가지.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0이지만 지수함수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해요. 음수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내려갔다 극소 찍고 0으로 가요. 이거 아직 그림이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냥 그래프 그냥 외우면 안 돼요? 몇 개 안 돼서 외워도 괜찮아. 나중에 극대호수 지나가고 설명 더 할 거예요. 그래프. 오케이. 오케이. 헷갈리는데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t는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t 플러스 마이너스 a네. 그래서 0은 넘겨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a네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0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저기 엄밀하게 쓴다면은 이런 거 또는 써야 됩니다. 이거 또는 이 콤마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콤마는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게 and인지 or인지 알 수가 없어요. 콤마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or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죠? and는 당연히 안 되겠죠. 0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4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알아서 듣기는 하는데 이게 논술에서는 감점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채점 기준이 일반적인 서술형 채점 기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논술은 정확한 채점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 5 안 쓰면 또는 한글로 또는 쓰거나 아니면 5 쓰거나 이런 거 안 쓰면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x 플러스 5는요.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친다면 x는 0 또는이에요. 또는. 그렇죠? 이런 거 원래 콤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콤마 쓰는 게 아니고 또는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761번은 일단 좀 넘어가고요. 이게 뭐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실력 잡히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잘 안 풀어요. 이렇게 해도 잘 안 풀고 나중에 실력이 좀 많이 좋아지게 되면은 변곡점 이용해서 좀 많이 들어가요. 뚫점, 요 점부터 여기까지가 2개, 여기서부터 2개. 뭐 이렇게 그냥 잡고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여기가 0이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는 이제 변곡점까지 배우고 그냥 완전히 찜점 없고 가지고 놀 수 있을 때. 그래서 사실 칠판 수업 나갈 때는 이런 거 설명을 잘 못해요. 왜냐면은 본질이 먼저인데 이거 안 하고 이걸로만 풀다가
또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못 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설명을 그렇게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쯤 내가 언급을 하고 그때 잘 기억했다가 푸는 친구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있는 편. 자, 어쨌거나 이거는 방금 마지막에 얘기한 거니 무시해도 되고요. 무시해요. 기본에 충실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에. 자, 그러면 유형 6번. 뭐야? 시간이 왜 이러지? 저기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8시 48분까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멀었네.